네, 오늘의 숫자는 30조 원입니다.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는 24조 원이더니 오늘은 또 30조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저 중에서 0.1%라도 우리한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순매수를 보인 규모라면 오늘 이 30조 원은 바로 체코 원전과 관련된 총 사업비, 공사비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외국인들은 30조 들어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빠져나갈지도 모르지만 네. 이 돈은 만약에 수주만 됐다 하면 다 인컴이 될 수 있는 그렇네요. 우리 기업들이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30조 원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4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7월 1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0조 원 규모의 이 잭팟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체코에서 원전 뭐라 그럴까요? 건설과 관련된 이제 입찰 의향서들을 많이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탈락됐고 중국은 뭐 명함도 못 내밀었고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갔는데 니네들은 시공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 해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종 선정이 네. 두고 최종 선정을 이제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17일이라고 하니까 뭐 18일 정도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사업은 또 내부적으로 어떠한 막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은 일단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한 1, 2기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총 4기를 건설하고 이 총 규모가 한 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EDF라고 프랑스 전력공사죠.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겁니다. 거기하고 우리 이제 팀 코리아 한수원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지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국영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KBS라든가 뭐 이런 데서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프랑스 EDF가 이 러시아하고의 어떠한 그 협업 관계가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네. 체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EDF와 또 프라마톰사라고 있는데 러시아 기업 룸사통과의 협력 강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 프랑스 국영 기업의 우선 협상자 선정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한국 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보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작용이 되고 또 기술 경제적으로도 이 프랑스 EDF사의 EPR 1200 노형 원자로의 시공이라든가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공기를 지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도 증액해달라고 그러고 공기도 지연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쁜 쪽은 다 들춰내서 보도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한테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2009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4기를 수출을 성공을 했다라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지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체코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물밑에서의 어떠한 그 협상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렇다면은 뭐 미국의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현재 우리 팀 코리아로 구성이 돼 있는 한전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전 KPS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 대우건설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체코 수주 모멘텀과 관련해서 여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7일 발표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작용해서 새 세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현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엘니뇨냐, 야니뇨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후 이상들이 올해도 더욱더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원전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발전량을 한 3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시공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우리나라와 미국. 그런데 네.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그런 부분이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고 설계 능력에서만 탁월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4파전인데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는 거 빼더라도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과 관련된 건설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체코 수주를 만약에 못했다. 네. 체코 수주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또 재료 노출로 좀 흔들릴 겁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원전의 르네상스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 출발선에 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먼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이 단순 체코 이슈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체코 입찰에서 탈각한 웨스팅하우스와 관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 소송권 이슈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혐의 없음 하면서 이제 기각은 됐어요. 네. 근데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계속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은 뭐 1950년대 이후부터 원전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붐이일 때 전 세계 물량 한 50%를 싹쓸이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됐던 거고 대표적으로 국내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의 기술 전수를 받았던 것이고 기존에 있는 모든 뭐 신고리 국내 고리 1, 2, 3, 4호기라든가 한빛 1, 2호기도 모두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이 3, 4호기를 우리 독자 원전 기술이라고 하는 이 ARP 1400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출이 됐던 네. 그 내용이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독자 기술이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야, 니네들 우리 거 갖고 베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천적인 기술이 갖고 있는 거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일정한 로열티를 네.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가 전 세계적인 어떤 탈원전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친 적자에 허덕이다가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가 갖고 갈게 했는데 일본의 도시바 쪽에서 이제 갖고 간 거죠.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우리 원천 안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캐나다 사모펀드에서 이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뭐 돈 좀 많이 주고 하면은 뭐 팔고 싶은데 뭐 프랑스한테 팔까 다시 미국한테 팔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사오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 폴란드 원전도 이제 곧 또 입찰이 네, 맞습니다.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딴지를 걸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측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하긴 하는데 마땅하게 다른 어느 나라하고 카운터 파트너를 손잡고 가고 싶어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미국이나 아니면은 또 뭐 중국하고 손잡기도 그렇고 러시아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없었다면 뭐 중국 또는 뭐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고 네. 수주를 하면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네들 그리고 시공은 니네들이 해 하면서 하청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또 프랑스하고 손잡고 하자니 또 그렇고 걔네들은 워낙 단가가 높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시행사들이 뭔가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금을 뭐 우리가 PF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대형 메이저들을 끌어들여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수그리고 들어오는 과정 아니냐. 네. 이런 측면으로 좀 보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원전 시공이라든가 또 가동이라든가 운용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공기를 약속한 대로 지켜준다라는 거. 이 원전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년, 10년 이렇게 짓는데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금 부담도 있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는 퍼펙트하게 모든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왔고 또 수출한 경력도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우리와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체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인접한 우리가 과거에 체코슬로바키아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로 분리가 됐습니다만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불가리아도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뭐 폴란드도 그렇고 또 중동이라든가 뭐 스웨덴이라든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이제 너도 나도 원전을 짓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심지어 조금 아까 기사를 봤는데 대만도 지금 전력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네. 걔네들도 탈원전으로는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원전을 포함해서 전력 안정을 위한 모든 것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만에서 뭐 중국 원전 건립을 하겠습니까? 러시아 거를 건립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대만도 탈원전에서 벗어난다라면은 당연히 우리하고 손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총 한 10기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일부에서는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당장의 어떠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기업들의 어떠한 부분도 그렇고 항상 꿈과 희망을 갖고 그렇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뭐 2년치, 3년치, 뭐 5년치 이 실적을 앞당겨서 뭐 우리가 PER이라든가 PBR을 계산하면서 하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전체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복원을 하고 긍정적인 흐름들로 진행될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어떤 면에서는 체코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여전히 협상 중에 나와 있고요. 기술력 갖춘 우리 한국과의 협업 강화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에도 요즘 원전주가 좋은 게 대선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조금 더 당선에 더 다가가면서 원전주 미국에서도 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바이든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 공통 분모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바로 그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네. 부분 속에서 이제 원전 쪽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 공화당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쪽을 계속 발전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주의와 더불어서 원전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걸로 맞습니다.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원전 업종이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 트럼프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원전 내에서도 워낙 세부 테마들도 많고 종목도 다양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결국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 정도 파트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어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대장주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수주를 따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크게 보면은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바로 뭐 건설사, 엔지니어링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삼성물산, 대우건설,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삼성 E&A. 요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SMR 쪽이라든가 뭐 다 진출하면서 상당한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근데 요즘 건설업종과 관련돼서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무겁다고요. 사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란 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오히려 이제 PF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떤 건설업종들도 옥석이 가려질 때 이 네 개 종목들은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시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업인 거고 네. 한전기술은 이제 공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회사는 바로 한전기술이다. 그러면 한전기술의 영향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한전 KPS라든가 한전산업이 당연히 있겠죠. 네.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주요 기자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쟤네들한테 이제 뭔가 관련된 제품들을 다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BHI라든가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험 가동 운영도 해야 되죠. 네. 뭐 딱 다졌어, 이제 쓰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가동 기간도 또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또 한전 KPS라든가 한전산업이라든가 또 우진엔텍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운영 정비 쪽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과거에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분화방처럼 그냥 막 쏠렸다가 뭐 또 한순간에 뭐 밀렸다가 이런 어떤 흐름들인데 네.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은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한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